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유명 맛집은 물론 편의점 아이스크림까지 코로나19 이후 이런 물건도 배달이 됐어 할 정도로 다양한 배달 서비스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최근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외식보다는 배달 음식 찾게 됩니다. 문제는 더 많은 배달, 더 빠른 배달을 위해 위험한 운전도 불사한다는 건데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배달이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도 늘어난 건데요. 특히 요즘처럼 길이 미끄러울 땐 위험한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하죠. 생업이 달린 일이니까 비 올 때 쉬기도 어렵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날씨 보면 일주일치 이렇게 날씨 보면은 예. 비가 항상 이어져서 우산이 그려져 있어요. 이 지겨울 정도로 비가 많이 오니까 좀 맑은 날 좀 그려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우울도 해지고요. 그러니까요. 예, 몸도 처지고. 예, 그렇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날 잠시 뒤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이고 또 시야가 흐리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도 오토바이가 이렇게 쌩 지나가는 걸 더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제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특히 야방 같은 경우에는 빛이 남바서 돼서 바닥에 있는 노란색, 흰색 선도 안 보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야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든지 또 차로 변경에서 휙 들어오게 되면 전혀 못 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차체 크기도 적고 빠르다 보니까 운전자가 못 보는 경우도 많고 특히 사각지대에 들어오게 되면 전혀 못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행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오토바이가 배달한다고 해서 일반 길가만 달리는 게 아니라 차도도 올라오고 횡단보도도 달리고 차 길이 아니라도 좋다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행자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아서 질서 있는 안전운전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빗길 운행할 때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자동차보다도 이륜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바퀴가 두 개다 보니까 마찰 저항도 없고 두 개다 보니까 지지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호 범위가 없어요. 헬멧뿐이 쓰는 것뿐이 없고 나머지는 약간의 접촉 사고가 생기게 되면 몸이 날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사고가 중상 이상 사망자도 그래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안전운전 또 감속에 대한 부분들 또 급차로 변경 실제로 이 이륜차 오토바이를 보게 되면 급차로 변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이렇게 비가 오고 바닥에 젖어 있는 경우는 급차로 변경하면 본인도 미끄러지고요.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속도 낮추고 안전운전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 발생 지역이 따로 있을까요? 특별한 지역은 없어요. 일반 도심지에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접촉, 비대면 방식,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배달 음식이 많고요. 또 퀵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하는 게 보편화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지고 또 서로가 이 주고받는 것도 친절한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힘들게 배달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라도 인사해 주게 되면 훨씬 더 낫거든요. 너무 좀 일이 누적되다 보니까 무미건조해지는 것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누적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속도가 더 과속을 낼 수밖에 없고 또 교통법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특히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요. 일반 비가 오는 지역에서 주차장 또 실내로 들어갈 때요. 바닥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칠이 돼 있는데 여기에 수분이 머금게 되면 밖에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는 오토바이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도 주변에 시야 확보를 좀 여유 있게 앞뒤 차의 간격 충분히 띄고요. 전후 좌우를 좀 유심히 보는 것들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비 오는 날. 특히 배달 오토바이가 빗길을 달리다가 실내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갈 때 더더욱 많이 미끄러지죠. 그냥 걸어도 미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보행자들도 바닥에 구두 같은 거 신었을 때 수분이 묻게 되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토바이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4개인 경우도 삐기거리면서 소리가 바닥에 마찰 저항이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바퀴 2개고 폭도 좁은 데다가 속도가 빠르고 급차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향을 급하게 변경하게 되면 바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겨울철 눈이 있거나 얼음이 얼었을 때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빗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단 일은 누적되고 또 비는 계속 오고 또 환경은 나빠지고 악조건이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하루 평균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하루에 한 명일 꼴이에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만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서 더더욱 일반 운전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지금 뭐 사고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사고가 난 상황에서도 자동차는 사실 차체가 우리 몸을 좀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이륜차는 거의 보호해 주는 장치가 없어요. 그러다 정말 보니까 크게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헬멧하고 그다음에 뭐 이 보호대 이렇게 착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대 착용을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은 일반 보행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국내에서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할 정도거든요. 사용 신고 제도, 보험 제도도 엉망이고요. 그다음에 검사 제도, 정비 제도, 폐차 제도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말소 신고하고 그냥 산이나 강에도 버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데나 버려도 돼요. 실제로 버리면 안 되지만은 버린다는 겁니다. 이 폐차장 가서 누가 오토바이를 폐차할 때 가져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네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외국에 벤치마킹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외국에서는 처음에 차를 팔 때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에 오토바이 비용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1, 20만 원 보완을 하고 있다가 그 오토바이가 폐차될 때 신고가 되면은요 1, 20만 원을 이 폐차장에서 차에 반납할 때 1, 20만 원을 돌려줍니다. 돈을 한 20만 원 주는데 폐차장 안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토바이는. 그렇다고 차 같은 거는 폐차할 때는 고철값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오토바이는 그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신고 안 하고 강이나 산 같은 데 보면 버려진 오토바이가 많이 있거든요. 종종 보여요. 그렇습니다. 보험도 종합보험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책임보험은 의무화가 돼 있지만은 재보험할 때는 보험을 가입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무보험자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륜차는 사실 겉살만 보고 그러니까 속살을 보게 되면은요. 아예 이 문화가 없다. 이륜차가. 또 이륜차 산업도 두 개의 이륜차 메이커가 있었는데 이미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이륜차 문화 또 시스템에 대한 것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이륜차 사고가 좀 발생하면서 앞번호판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았죠. 근데 도입이 왜 안 됩니까?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몇 개 국가만 지금 앞번호판만 이륜차가 붙어 있어요. 워낙 이제 이륜차가 많이 다니고 사고도 많다 보니까 문제는 앞에 쪽에 붙여놓게 되면은 이륜차 단속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인 단속기도 가능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뒤에만 붙이는 이유가 이 핸들 쪽에 앞에다가 번호판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게 날카롭기 때문에 혹시 부닥치게 되면 이게 칼날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넓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핸들이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몇 번 얘기가 있었지만은 저도 이러고 자문 들어가서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앞쪽 번호판은 도입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조적인 것 때문에 못 그렇습니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고 뒤쪽에 후면을 비추는 단속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뒤쪽을 비춰서 단속하는 방법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는데요. 이 시간 상담 많이 들어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서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궁금증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9064번님.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오래 세워둬서 오토바이가 움직이지 않아요. 10,000km밖에 안 탔는데 이 팔려고 하니까 5만 원 달라고 합니다.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그냥 방치해서 팔려고 하니까 500만 원이에요. 일반 기계 덩어리 있죠. 전기전자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움직이는 가전제품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요. 일반 고가 수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빼놓고는 일반 오토바이는 수명이 일반 자동차의 반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자동차 10년 쓰면 오토바이는 5년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운행을 안 하게 되면 녹기 쓸기도 하고 자전거 운행 안 하면은요. 완전히 다 버리거든요. 똑같습니다. 오토바이도요. 가격이 200만 원대다. 그런데 10,000km 정도면 너무 좀 아깝네요. 한번 살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시동도 그렇고요. 한번 정비를 좀 받으셔서 살리는 방법. 살리게 되면은 비용이 좀 더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운영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5만 원은
뭐 수고비도 아니죠. 아예. 그 버리라는 뜻하고 똑같기 때문에 예, 예. 좀 더 한번 정비 받으셔서 운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인데 이걸 살리려면 한 300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오토바이 정비 비용이 이렇게 고가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노출돼 있기 때문에 부품 몇 가지만 갈아두면 되고요. 손을 보게 되면 살리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가치 감가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서 관리를 하면서 운행을 하셔야 돼요. 자전거가 똑같습니다. 자전거 몇 개월만 안 하고 지하 같은 데다가 방치해 놓으면요. 예. 녹도 슬고 타이어 전혀 못 쓰게 되고 그래서 폐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타줘야 됩니다. 오토바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4203번님은 김필수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오셨죠? 매주 유익한 말씀 도움 많이 되고 있어요. 안전운전에 정말 도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셨네요.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바2060번님께서는 17년식 5만 킬로미터 맥스크루즈입니다. 사륜 구동이 스플라인 기어 고장이 잦다고 해서 신경 쓰입니다. 주변에서 구리스를 도포하면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부지런하게 구리스 도포도 괜찮고요. 일반 정비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륜 구동 방법이 차의 시스템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륜 기반의 사륜 구동과 후륜 기반의 사륜 구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가 사륜 구동의 시스템이 또 부분 사륜 구동도 있고 풀 사륜 구동도 있기 때문에 자기 차를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륜 구동은 그만큼 복잡하고 옵션도 들어가서 좋긴 하지만은 또 겨울철에 특히 미끄러질 때 효과가 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바퀴 4개가 한쪽이 미끄러진다든지 이럴 때 이 일반 슬립에 대한 것들 마찰 저항에 대한 것들을 배분하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를 잘 하시는 것도 좋고 활용도가 높지만은 관리적인 부분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정비업소에 들리셨을 때 일반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사륜 구동에 대한 것들 뭐 구리스를 도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해 주시면 더 좋거든요. 제일 많이 질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향 앞에 전륜 조향 장치 중에서 CV 조인트라고 등속 조인트가 고장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데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 CV 조인트 부분 자체가 찢어지면서 구리스가 다 완전히 빠져나가서 통째로 갈아주는 경우 있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좀 더 서둘려면 구리스만 주입하고요. 고무 부스만 바꿔주면은 1, 2만 원이면 되거든요. 1, 2만 원인데 4, 50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리 나면 빨리 고쳐야겠군요. 맞습니다. 사륜 구동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신경 쓰시고 관리적인 부분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5422번님께서는 20년 된 휘발유 차량입니다. 냉각 시에는 헐떡거리는데 뜨거워지면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셨네요. 이거는 냉각 장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냉각할 때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그 부품이 예를 들어 20년 정도 됐다 그러면은 관리적인 거 잘 안 하시게 되면은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20년 정도면은 8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타셨네요. 그렇죠. 오래 타셨고 또 주행거리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년 정도 되면은 어디 부품에 어디가 부러지고 어떻게 나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지금 냉각 장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마 부품 몇 개를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라지에이터를 통한다든지 또는 엔진 쪽으로 자체로 돈다든지 하는 이 일종의 이 부품에 대한 것들이 나갈 수도 있어요. 온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서머스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갈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품 몇 개인데 비용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손봐주시게 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비업소에서 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부품이 있을까요? 부품 충분히 있어요. 요새는 차가 나오고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최종 판매된 다음에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부품을 보통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비업소 가시게 되면은요. 요새 중고 부품 차가 많이 판매된 차종 같은 경우에는 중고 부품도 굉장히 많은데 차가 한 20년 되면은 새 부품 갈기보다도 싼 것들은 괜찮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 그러면은 중고차 가격하고 부품값하고 똑같아요. 새 거 바꾸면. 그러지 마시고 몇 년 정도 끈다고 생각하시고 중고 부품만 3, 4년 가는 걸 갈아주시면은 비용도 절감되고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249번님, 우리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는데 헬멧을 머리통 윗부분만 겨우 가리는 헬멧을 씁니다. 턱까지 다 감싸는 헬멧이 더 안전하지 않나요? 걱정됩니다.
오토바이를 뺏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셨네요. 제 말씀드리니까 제가 걱정됩니다. 예. 그거 쓰시면 안 되고요. 헬멧은 형식적으로 쓰는 헬멧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독일구 철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그냥 그 공사장 있죠. 헬멧 그냥 덮어 쓰고 그다음에 예. 끈도 안 묶고 다니는데 이거는요. 머리 보호라는 것 자체가 쓰러지게 되면은 머리 부닥치면서 뇌출혈, 뇌진탕으로 예. 사망하는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헬멧을 정상적인 헬멧을 귀까지 다 덮는 거 있죠. 그렇죠. 요새 또 덥다고 머리 헝클어진다고 안 쓰는 젊은 친구도 있거든요. 예, 예. 오토바이를 뺏으세요. 그러면요. 저희가 그 기억이 납니다. 뺏어야죠. 예전에 한 30년 전에 예. 저희 형님이 오토바이를 이제 끈다고 면허를 따왔어요. 그러니까 큰형까지도 면허를 따온 거예요. 예. 다음날 산지 일주일도 안 된 오토바이가 없어졌어요. 예. 아버님이 반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네, 일주일 만에. 제가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헬멧을 제대로 안 쓰고요. 예. 안전법규라든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오토바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 많이 관련해서 정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예. 오토바이를 요새 최근에 제가 타지는 않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토바이 타셨나요? 네, 예전에 탔었어요. 예전에 많이 타다가 요새는 안 타죠. 그래서 밤만 되면은 머리 올백하고 헬멧 쓰고 선글라스. 교수님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많이 타는데 두세 명이 벌써 사망한 친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위험하죠. 예, 아이들 탈 때 예. 헬멧 안 쓰면은요. 아예 오토바이 빼줘버리시고 안전에 대한 것들 집중적으로 교육시키시고요. 예. 안전을 지키더라도 너무 험하게 운전하지 않은 거죠. 과속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잘 타는 분들은 겨울철 아예 안 타는 분들 많고요. 예, 예. 빗길 같은 데는 아예 안 가져나가거든요. 그게 올바른 운전 방법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헬멧 같은 경우는 거의 단속만 피하기 위한 헬멧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단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예. 그래서 주변에 보면 그런 헬멧 쓰시는데 정상적인 헬멧 있죠. 예. 머리가 헝클어진다 그러면 빡빡 깎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오는 날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 운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이서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